다음 강수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강수 자료는 어떤 자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료를 계측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후에 강수량의 일관성이 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고장이 나서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 난 걸 수리해서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자료의 일관성이 깨어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에 자료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료의 이제 신뢰도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일관성이 깨어지는 경우, 어느 시점 이후에 신뢰도가 떨어졌다면 시점 이후를 보정해 줘야 되는 거고, 수리를 해서 좋아졌다 하면은 시점 이전의 자료를 보완해서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 전의 자료가 정상 자료라면 변화 후의 자료를 수정하고, 변화 후의 자료가 정상 자료라면 변화 전의 자료를 수정한다. 기울기의 조정 비를 이용해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조정한다. 자, 예제 4.4를 보면은 어떤 관측소의 30년간의 연강우량 자료와 X관측소의 30년 동안 연강우 자료, 그리고 인근 15개 관측소의 평균 연강우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중 누가우량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을 구하라. 자, 기울기의 조정비를 앞에서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기울기는 이중 누가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이중 누가라는 것은 X 관측소와 주변 관측소에 대한 각각의 누가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의 연강우량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연도별로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커지겠죠? 계속 누적시키니까. 그리고 주변 15개 관측소 평균도 계속 누적시키고, 그래서 두 개의 누적 값을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플로팅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플로팅을 하면은 다음 페이지 그림 같이 되죠. 그래서 X축은 15개 주변 관측소의 평균 누가량, Y축은 X관측소의 연평균 누가량. 그래서 그리면은 이런 이제 점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점들을 연결한 대표 기울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하더라 는 거죠. 그 변하는 시점이 여기서는 1987년도 무렵이에요. 1987년도 이전에는 이 값들의 기울기가 한 이 정도 됐었고, 이 기울기를 계산해 보니까 1.233 정도 됐는데 87년도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바뀐 기울기가 0.996이에요. 1.233에서 0.996로 바뀌었는데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인지는 이 값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 자료 87년 이후를 수정하고 싶다 하면은 첫 번째 최근 자료 87 이후 88년부터를 수정하고 싶다면 88년 자료부터 0.996분의 1.233 약 1.238이에요. 를 최근 자료에 곱한다. 그러면 커지겠죠, 값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빨간 화살표처럼 이 값들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커져서 결국엔 이제 이런 빨간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7년 이전 자료와 동일한 일관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거 자료를 수정하고 싶다 하면은 87년 이전이란 말이에요. 수정하면 거꾸로 1.231분의 0.996 0.808을 과거 자료에 곱해준다. 그러면 과거 자료에 이 값을 곱해주면 과거 자료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곱해주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즉, 이 파란 기울기가 그대로 수평 이동해가지고 이 까만 기울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원래의 값들은 여기에 이어서 계속 플로팅을 해주면은 이런 이중누가 곡선을 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강수 자료의 일관성을 검증하고 문제 있는 자료를 수정해 주는 겁니다. 유역의 평균 강우량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일 간단히는 산술평균법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간단하게 평균값을 산정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유역의 관측소가 그 등분포, 등간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정한 지역에 모여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등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관측소가 대표하는 면적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해야 좀 더 산술평균보다 합리적인 평균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방법을 티센 다각형법이다 라고 합니다. 관측점의 지배면적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관측소의 지배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 파란 점들, 이 점들이 관측소가 위치하는 자리들이에요. 여기서 몇 개만 가지고 티센 다각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요. 요 1번, 2번, 3번 요 세 개에 대해서만 우선 볼까요? 그래서 만들려면은 먼저 각 점들을 연결을 해요. 연결하면은 이제 노란 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된 노란 선에 수직 2등분선을 그어요. 그럼 그 수직 2등분선은 1과 2를 연결한 노란 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이 될 거고 1과 3은 이런 선, 2와 3은 이런 선이에요. 이 세 개의 수직 이등분선은 서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요령으로 모든 점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연두색의 면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각형을 T센 다각형이라고 해요. 이 다각형이 이루는 면적을 T센 면적이라 하죠. 그 T센 면적을 AI라고 했을 때 T센 면적을 가지고 가중평균 합을 만든 평균 우량이 T센 평균 값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T센 폴리곤을 만드는 과정이 손으로 하자면은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 되겠지만,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이제 디지털 어떤 툴을 써가지고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수작업으로 할 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연습 문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손으로 그려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여기 산정된 면적이 나와 있죠. 이 면적을 가지고 가중평균 합을 구해보면은 T센 평균 가공값이 약 65.85mm 정도가 나온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등우선법은 같은 강우값을 갖는 컨투어 라인을 그려서 등우선끼리 만들어지는 면적을 가지고 그 면적 가중 평균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은, 면적을 구하는 과정은 T센하고 틀리지만 면적이 구해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가중 평균하는 방법은 T센법과 같다. 자, 본격적인 강우량 자료의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강우 강도, 지속 시간, 발생 빈도, 재현 기간. 빈도의 역수가 재현 기간이죠. 그다음에 초과 확률, 초과 확률의 역수가 재현 기간입니다. 초과 확률의 역수요, 재현 기간. 그다음에 재현 기간별 강광도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나올 내용들이에요. 일단 뭐 읽으면 그냥 이해가 갈 용어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축적된 관측 자료로부터 IDF 곡선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나오는 강우량 분석 방법입니다. 요 IDF는 최대 강우 강도, intensity, 그리고 duration, frequency의 앞글자를 따서 IDF 곡선이라고 네이밍을 했어요. 이 의미는 지속시간별 최대 강우 강도를 기록 연수 동안의 자료로부터 추출하여 통계적인 빈도 해석 과정을 통해서 작성된 어떤 그래프다, 곡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의 최종적인 형태는 이런 거죠. 가로축의 지속시간, 세로축의 강우 강도, 이거를 빈도를 범례로 해가지고 각각의 빈도에 대해서 양대수축으로 그린 그림이 IDF 곡선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속 시간을 2시간, 6시간, 12시간, 18, 24수로 설정을 했고, 각각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 빈도별 연 최대 빈도별 강우 강도를 플로팅한 선들이 IDF 곡선이다 하는 거예요. 이 빈도도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2년에서부터 500년까지 다양한 빈도에 대해서 강우 강도 그래프를 그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서울 지역의 사례예요. 그럼 자료로부터 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분석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IDF 곡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별 관측소의 강우 기록으로부터 지속시간별 강우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이 수집할 때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적어도 30년 이상의 기록을 갖는 30년 이상의 충분한 기록을 갖는 관측소의 지속시간별 강우 자료. 여기서 지속시간은 최소 10분부터 로 데이터가 10분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10분을 가지고 20분, 30분, 60분, 2시간, 4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자, 원하는 지속 시간에 대해서 얼마든지 리샘플링이 가능하죠. 근데 로 데이터가 1시간짜리다 하면 1시간짜리를 가지고 10분, 20분, 30분짜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로 데이터가 10분 자료면은 그 이상으로는 얼마든지 10분의 정수배 지속 시간을 갖는 값들을 다시 재정렬해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요. 각 지속 시간별로 10분이면 10분, 60분이면 60분, 2시간이면 2시간, 각 지속 시간별로 연 최대 우량 자료가 만들어지겠죠. 찾을 수 있겠죠. 찾아지면은 그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발생 빈도를 정한다. 대수지의 재현 기간을 매개 변수로 해서 세로 좌표에는 강광도, 가로 좌표에는 지속 시간, 아까처럼 기준으로 플로팅을 한다. 자, 실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10분 누적 강우, 30분 누적 강우, 원하는 지속 시간별로 강우를 누적시켜서 쭉 전체 기간 동안 강우 기록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했으면은 이거를 처음에는 연도별 지속 시간별 최대량, 1951년에 10분 동안 내린 강우로는 33mm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1951년 00시 00분부터 0시 10분까지, 그리고 0시 10분부터 0시 20분까지 이렇게 10분 간격으로 잰 자료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3시 50분부터 24시까지 이렇게 1년 365일 00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이 10분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33mm였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52년도 마찬가지, 53년, 54년 다 마찬가지, 2000년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20분도 마찬가지,
30분, 1시간, 2시간도 다 마찬가지. 연 최대값을 일단 정리를 해요. 그럼 가로축은 똑같이 1951년의 값이에요. 1952년의 값도 있고 2000년까지 값이 다 있죠. 근데 다음에는 이 값을 가지고 이번엔 크기 순으로 배열해 보는 거예요. 크기 순으로 배열해 보면은 이 뭐 연도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10분 지속 시간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은 41mm. 이게 어느 해에 나왔네요. 1953년으로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39mm, 세 번째가 35mm, 제일 적은 게 15mm. 20분 중에는 제일 큰 게 60mm. 이게 41mm 해하고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무조건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한 거니까. 같은 요령으로 30분, 1시간, 2시간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강우 강도로 환산을 해요. 10분 동안 41mm였으니까 강우 강도로 하면은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20분에 66mm니까 강도로 표시를 하려면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고요. 30분은 곱하기 2, 1시간은 그대로 두고 2시간은 오히려 2로 나눠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 강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로팅을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10분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다 같은 초과 확률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초과 확률 구하는 공식을 P는 이걸 썼으면 여기서 최대값의 초과 확률은 이제 1이 되겠죠. I 대신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재현 기간은 역수니까 n 플러스 1년이 되겠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빈도에 대해서 재현 기간에 대해서 플로팅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계열 2는 뭐 2년, 뭐 4년, 10년, 뭐 8년, 16년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런데 이 값으로 초과 확률을 구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 원래는 초과 확률은 확률 분포로부터 구해요. 확률 분포가 이런 식으로 있죠. density 펑션인데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41 곱하기 6이니까 246이죠. 이 246에 해당하는 초과 확률, 이런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 246에 대한 초과 확률이죠. 그러니까 요 10분 지속 시간을 갖는 모든 값 랭킹 1부터 2, 3,
쭉 해서 50까지 50개의 자료를 가지고 이 확률 분포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면은 가장 큰 값 246에 대한 초과 확률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제 P가 246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잖아. 반대로 특정 초과 확률에 해당하는 연체대 값을 찾을 수도 있겠죠. 지속 시간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T는 P probability P가 246보다 클 확률의 역수인 건데, 만약에 초과 확률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100분의 1, 50분의 1, 30분의 1, 20분의 1,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찾고 싶으면 이 확률 분포로부터 PDF로부터 찾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이 100분의 1 되는 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P100. 그걸 연결하면은 요 각각의 계열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찾을 수도 있다. 지속 시간에서 요 초과 확률에 해당하는 걸 찾을 수도 있다. 이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가지고 어떤 예제에서 주어진 값을 가지고 예제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IDF 곡선이 그려진다는 건데, 문제를 먼저 보자고요. 문제가 예제 14.4입니다. 이 표와 같이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지속시간별 연체대 강우량을 찾아서 순서대로 나열해 놨죠. 전체 연수는 13년간의 자료를 사용했어요. 연수가 약간 부족한 느낌은 들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와이블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값을 이제 n 플러스 1분의 i로 쓰겠다 하는 거예요. 초과 확률을. 자료가 이렇게 13개가 있을 적에 제일 높은 값 47.6보다 큰 값이 발생할 확률은 다시 말해서 P가 47.6보다 같거나 클 확률은 단순하게 하면 이제 13분의 1이 되는 건데, 이게 0%나 100%를 피하기 위해서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4분의 1이다 하는 거죠. 이게 초과 확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와이블 공식이에요. 초과 확률을 가장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요. 이런 식인 거죠. 8번 칼럼처럼 이렇게 찾겠다는 거죠. 이거의 역수가 제일 마지막 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지속시간별
제한기간별 강우 강도가 표 14.5와 같이 정리가 돼 있고, 그 값들을 이렇게 양대수축에 그려보면은 세 개의 제형기간 2년, 7년, 14년에 대한 IDF 곡선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IDF 곡선을 그려보니까 대개 이런 형태인 거죠. 가로축에 T 지속시간, 세로축에 강우강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태의 원래 오리지널 스케일로 그리면은 이런 형태 약간 휘어진 곡선이 나오는데, 이게 IDF 곡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양대수축으로 그러면은 직선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그런 완전히 선형으로 나오는 지역, 약간 곡선 형태를 띠는 지역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강우강도 요 곡선을 식으로 나타낸 게 강우강도 식이에요. 이런 여러 형태가 있는데 텔보트형, 셔먼형, 재패니즈형, 세미로그형 그려보면은 형태는 오른쪽과 같이 이런 형태가 나오지만 크게 보면 저런 형태가 나오지만, 이걸 식으로 써라 하면은 텔보트나 셔먼형이나 재퍼니즈, 세밀로그형 이렇게 조금씩 다른 형태로 쓸 수도 있다. 여기서 A하고 B 그리고 셔먼형처럼 T에 어떤 그 지수를 적용했을 때는 지수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다 우리가 산정해야 될 매개 변수 값들입니다. 이 매개 변수를 산정할 때는 이렇게 로그를 취해서 회기식의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셔먼형이 다루기가 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로그를 취하면은 이렇게 회기식의 형태를 쉽게 띄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은 2000년도 건설교통부 시절에 전국 관측소의 강우자료를 분석해서 건벨 분포 이용해서 강우강도식의 일반 형태를 이렇게 주어졌는데,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주어졌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은 여기서 사용된 A, B, C, D, N까지 매개 변수에 대해서 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강도식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또 지속 시간별로 이런 지역 상수 매개 변수를 제시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4.7절은 강우량과 유역 면적과의 관계. 사실은 앞에 IDF 그 내용은 4장의 내용은 아닙니다. 뒤에 가면 숨은 설계에서 따로 나오는 내용인데, 유도하는 과정이 강우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특히 또 강우량과 유역 면적과의 관계를 다루는 곡선도 비슷한 형태의 곡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는 것보다는 같이 한 번에 비교해 가면서 배우는 게 더 확실히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는 보이는 슬라이드에서는 강우량과 유역 면적과의 관계인데, 이 그래프에서처럼 강우량, 유역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강우량이 작아지는 걸로 되어 있죠. 이때 이 강우량은 유역의 평균 강우량입니다. 유역 면적의 평균 강우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거죠. 이 유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역의 단위 면적에 내리는 강우량은 점점 작아진다 하는 거예요. 왜냐? 유역이 이렇게 있는데 유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역 전반에 걸쳐서 강우가 골고루 내리는 경우는 점점 확률이 낮아지고, 유역의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강우가 내리기 때문에 이 기준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 면적당 강우 수량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적에 내리는 강수량이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등우선도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가운데에 Pmax라고 하는 강우의 중심이 있고요. 또 일정한 면적을 잡게 되면은 이 빗금친 면적 내의 평균 강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 옆에 있는 이 그래프의 세로축이 면적에 대한 점강우의 백분율 했는데, 다시 말해서 P max 분의 P 어떤 AI의 평균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100분율로 하면 100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아예 없을 때, 점이나 마찬가지 때, 이때는 이제 면적의 평균 강우가 Pmax하고 같아지니까 이 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면적이 기준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드는데, 요 지속 시간이 짧을수록 24시간과 30분을 보세요. 지속 시간이 짧을수록 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면적 평균 강우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지속시간이 길면은 좀 더 완만하게 줄어든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방금 본 곡선이 강우량 면적 지속시간 곡선이에요. Depth Area Duration 곡선인데, 아까는 강우량을 Intensity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Depth입니다. Depth라고 하는 건 이제 누적 강우량이에요. 지속시간 동안의 누적 강우량. 이게 이 강우량이 IDF에서의 강우량, 여기선 I고 이때는 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의 depth는, 지금의 강우량은 depth예요. 지속시간 동안의 누적 강수량. 요 특정 지속시간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석 절차는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차만 읽어서는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직접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는 게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F하고는 틀린 게, IDF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이 DAD 곡선은 싱글 이벤트에 대해서 만듭니다. 이벤트, 개별 강우 사상으로부터 구한다. 수십 년간의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벤트에서 하나의 DAD 곡선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DAD 곡선도 다 만들고 나면은, 지금 이 표가 하나의 이벤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인데, 이거는 2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72시간 동안 발생한 강우 사상을 분석한 데이터예요.
지금 최대 면적이 2만이잖아. 2만 제곱킬로미터에 72시간 동안 발생한 강우에서 수집한 자료이고요. 이게 면적 25부터 2만까지 여러 면적에 대해서 여러 지속시간에 대해서 수집하고 해석한 자료를 면적과 면적 평균 강우량, 면적 평균 누가 강우량, 면적에 대한 누가 강우량으로 환산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아까 IDF는 양대수축으로 그렸는데 지금은 이 면적만 대수축이고요. 평균 강우량은 원 스케일로 그렸다 하는 거죠. 평균 강우량도 로그 스케일로 하면은 이 곡선이 좀 더 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DAD 곡선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사전 연습이 필요해요. 간단한 걸 가지고 사전 연습을 해야 그 뒤에 나오는 좀 복잡한 계산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유역이 있어요. 이렇게 까만 경계의 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역에 최대 지속 시간에 대해서 발생한 강우에 대한 등우선도가 있어요. 등우선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등우선이 있고 이 유역 내에 두 개의 관측소가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그럼 두 개의 관측소를 기준으로 T셈 면적을 구분한다 하면은 두 관측소를 잇고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되겠죠. 이게 빨간 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등우선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등우선으로 구분되는 면적이 있고 T셈 다각형으로 구분되는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등우선으로 구분되는 면적은 이벤트의 총 강우량, 최대 지속시간, 지속시간이 그 이벤트의 최대 72시간이다. 72시간 동안에 내린 72시간 동안에 내린 총 강우량 기준으로 등우선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총 강우량을 기준으로 등우선을 그린 다음에 이 등우선으로 구분된 구역 면적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양한 크기별 면적에 대한 DAD 곡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면적 구분을 이제 이벤트 총 강우량 기준으로 면적 구분을 해주는데 이 등우선이 활용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면적을 구분한 두 개의 기준이 있어요. T셈 다각형과 등우선. 이 등우선으로 구분된 구역 면적이 1번과 2번과 3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10제곱킬로미터, 2번은 30제곱킬로미터, 3번이 2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 시간 발생하는 강우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매 시간 이 면적에 떨어지는
강우에 대한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P1은 이 T센 다각형에서 A 면적의 A 관측소의 대표 면적에 다 속하죠. 그럼 P1은 온전하게 PA하고 같아요. A 관측소의 대표 면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즉 A 관측소의 대표 면적이면은 이 면적이잖아요. 이 초록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온전히 초록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P1은 그냥 PA 값과 같다. P2는 그렇다면 P2는 지금 이 빨간색 빗금의 면적이죠. 빨간색 빗금은 일부는 A에 들어가 있고 요만큼이 A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B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전체 A 2번의 면적이 30인데 30 중에 일부는 PA는 30 중에 A 면적에 속하는 게 A 2-A예요. 더하기 PB 곱하기 A 2-B죠. 이제 같은 요령으로 3번 구역을 전체 까만색이라고 한다면은 일부는 요 면적과 일부는 이 면적의 합으로 되어 있죠. 이 면적은 A 관측소의 대표 면적 안에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는 B 관측소의 대표 면적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은 3번 구역의 평균 면적을 계산하는 식은 20분의 PA 곱하기 A 3-A 플러스 PB 곱하기 A 3-B, 이런 식으로 해서 매 시간마다 1번, 2번, 3번 지역의 강수량을 환산할 수가 있다. 이 관측소 값으로부터. 우리 로 데이터는 관측소 값이니까. 요 식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제 다 이해한 겁니다. 자, 우리가 책의 예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역 내에 10개 관측소에 2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강우값이 있다. 최대 지속시간은 24시간. 따라서 우리가 이 강우량에 대해서 등우선도를 구할 때는 이 24시간 최대 강우량을 가지고 등우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린 등우선이 책에 있는 그림 4.29에 있는 이 등우선이 그 등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T센 다각형도 그리고 이렇게 T센 다각형도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해서 요 각 소유역마다 1부터 이 등우선으로 구분된 1번부터 5번까지의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의 소구역별 매 시간마다의 면적 강우량을 산정해야겠죠.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이 소구역과 T셈 면적으로 이루어진 작은 면적들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찾는데 보세요. 먼저 A1 소구역의 강우량은 이거죠. 그런데 이 소구역은 가만 보면은 이 연두색으로 이루어진 이 T센 폴리곤은 F라는 관측소의 대표 면적이란 말이에요. F 관측소의 대표 면적 안에 요 1번 소구역이 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1번 소구역의 강수량은 F 관측소의 강수량과 완전히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 소구역의 면적을 보면은 A1의 F 폴리곤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A2 안에는 요 노란 폴리곤과 1번 소구역의 경계로 만들어지는 이 노란 빗금친 면적이 되겠고, 노란 빗금친 면적은 G와 D와 E와 F와 H와 I의 T센 면적을 일부씩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3번 소구역은 어딘지 알겠죠? 2번 밖에 이런 연두색 경계로 이루어진 연두색 빗금으로 채워진 이 부분이 3번 소구역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G, D, C, E, F, H, I, J라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관측소의 T셈 면적을 갖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A4-1, 4-2, A5번 소구역의 면적을, 이걸 이제 이 면적 각각의 면적들이 이제 T센 계수값을 가중 평균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각 소구역의 면적은 나와 있죠. 20, 230, 400, 210, 60, 90.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중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면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정확히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나와 있는 값들이 실제하고는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대략 눈대중으로 하면은 아까 1번 소구역에서 평균은 F 관측소에 온전히 포함되기 때문에 그대로 F 관측소의 가격값하고 같다고요. 2번 소구역은 G, D, E, F, H, I 폴리곤의 면적을 일부씩 갖고 있는데 눈대중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PG의 폴리곤을 1이라고 하면은 D의 폴리곤은 0.2, E의 폴리곤 0.1, F의 폴리곤은 1, 0.1, 0.3. 이게 정확히 잰 건 아니지만 눈으로 대충 읽으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같은 요령입니다. 앞에 있는 거를 전부 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2.7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 플러스 0.2 플러스 0.1 플러스 1 플러스 0.1 플러스 0.3.
그렇게 해서 2.7이 나오는 거죠. 그죠? 4.3은 0.5 플러스 1 플러스 0.5 플러스 1 플러스 0.1 플러스 1 플러스 0.1 플러스 0.1 이렇게 해서 4.3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가중값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책에 있는 가중값을 보면은 좀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에 페이지 129에 보면은 P1이 7분의 PD 플러스 PE 플러스 PG 플러스 3배 PF 플러스 PI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틀리죠. 이게 맞는데 명백히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만들어진 P2, P3 이 식들이 결과적으로 다 틀린 식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정확히는 읽을 수 없지만 대충 눈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식이 더 타당한 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표 4.21인데요 4.21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등호선으로 구분되는 구역이죠. 1부터 5까지의 등호선 구역에 대한 누가 시간별 우량입니다. 즉 가로축에는 소구역으로 1, 2, 3, 4, 5 구분이 되어 있고 세로축에는 누가 시간이니까 2는 정확히 말하면은 0에서 2시간 4는 0에서 4시간 0에서 6시간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은 0에서 24시간 24시간 동안의 누가 우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면적의 증가에 따른 강우량을 보자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표를 한 번 더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하면은 누가 면적별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칼럼은 1구역 그대로 쓰고 두 번째는 1과 2구역을 합친 면적 세 번째는 1에서 3구역을 모두 합친 면적 네 번째는 1에서 4구역 1에서 5구역 이와 같이 면적을 누가시켜 가면서 누가시킨 면적에 따른 누가 시간별 우량으로 먼저 표를 환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산하는 요령은 면적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하면 되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면적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1구역은 20, 2구역은 230, 3구역은 400, 4구역이 이제 둘로 나눠져 있는데 270이죠. 합하면 5구역이 90. 이렇게 해서 1구역은 뭐 P1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요 1구역과 2구역을 합친 우량은 250분의 20 곱하기 P1
플러스 230 곱하기 P2 이런 식으로 면적을 가지고 가중 평균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요령으로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전부 합하면 면적이 650이 되고요. 20 곱하기 P1 플러스 230 곱하기 P2 플러스 400 곱하기 P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저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1부터 4는 920이에요. 20 곱하기 P1 플러스 230 곱하기 P2 플러스 400 곱하기 P3 플러스 270 곱하기 P4 마지막으로 5번까지 다 더하면은 면적이 1010 유역 전체 면적이 되겠죠. 20 곱하기 P1 플러스 230 곱하기 P2 플러스 400 곱하기 P3 플러스 270 곱하기 P4 플러스 90 곱하기 P5 이렇게 해가지고 표 4.22를 완성을 하는데 요 이후의 계산에 요 표 4.22가 쓰이기 때문에 중요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4가 누가 면적별, 지속시간별, 최대평균 강우량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면적은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5개의 드무선 구역을 누가시켜가면서 면적을 만들고 첫 번째 표는 지속시간 2시간에 대해서 만든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방금 전에 작성했던 표 4.22를 이용을 하는데 지속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표 4.22 여기서 읽는 거예요. 지속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표 4.22에 2시간에서 0시간의 차이를 읽는 겁니다. 0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요 값이 여기로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4시간째는 표 4.2의 4시간에서 2시간 값을 뺀 거. 0에서 0을 빼니까 그대로 0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시간에서 4시간. 그러면은 0에서 0이니까 이것도 0이에요. 8시간에서 6시간 빼면은 이것도 0이고요. 10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은 10시간째 7.4, 8시간째 0이니까 7.4가 되죠. 그 다음에 12시간째는 12시간에서 10시간을 빼니까 18.3에서 7.4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10.9가 되죠. 이렇게 이제 요령을 알겠죠. 14시간째는 14시간에서 12시간을 빼면은 30.5에서 18.3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12.2가 되고, 마찬가지 요령으로 쭉 가서 24시간째는 24시간에서 22시간 빼면 52.3에서 52.3 빼니까 0이 되죠. 알겠죠, 요령을? 그러면 1에서 2 구역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하면 되겠죠.
다 표 4.22에서 찾는 겁니다. 첫 번째는 2시간에서 0시간 빼면 0. 4시간째는 4시간에서 2시간 빼면 0. 6시간째는 6시간에서 4시간 빼면 0.702에서 0을 빼니까 0.702. 8시간째는 8시간에서 6시간 빼니까 1.881에서 0.702 빼서 1.179.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 끝까지 다 채워줄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같은 요령으로 4시간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령으로 찾는 거예요. 자, 2시간째는 찾을 수가 없죠. 지속시간 4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4시간째 찾으려면은 4시간에서 0시간 값을 빼면은 0에서 0을 뺀 거죠. 자, 잘못 지웠네. 오케이, 뭐 그냥 하죠. 색깔만 바꿔서. 자, 지속시간 4시간 계속합니다. 6시간째는 6시간에서 2시간 값을 빼죠. 0에서 0 빼니까 0. 8시간에서 4시간, 10시간에서 6시간, 12시간에서 8시간 이런 식으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12시간에서 8시간 빼면 18.3에서 0 빼니까 그대로 18.3. 24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20을 빼야죠. 그러면 52.3에서 52.3. 이것도 0이네요. 그죠? 자, 0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요 정도 해볼까요? 8.768.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18시간째니까 18시간에서 14시간을 빼면 돼요. 그러면 1에서 4니까 32.68에서 23.912 이걸 빼면은 8.768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자, 이와 같은 요령으로 지속시간 4시간, 나머지 지속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에 대해서 모두 이와 같은 요령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직접 엑셀을 이용해서 이 결과를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에서 나온 결과를 잘 정리해 가지고 이런 DAD 곡선이 나오게 그림을 잘 그리면 됩니다. 이 그림은 위에 있는 표를 그린 건데요. 이 표는 앞서 나온 계산 결과를 요약한 표입니다. 자, 20에서 1010까지 누가 면적 별로 지속시간 2시간에서 4시간, 6시간, 14시간까지 지속시간별 최대 평균 우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계산한 표에서 이 최대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령은 좀 누가 면적 20에 대해서 지속시간 2시간의 최대 우량 12.2를 어떻게 찾느냐? 이 12.2는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1번이) 누가 면적 20이잖아요. 지속시간 2시간. 여기서 최대값을 찾는 거죠. 이 칼럼에서 최대값 찾으면 12.2죠. 이런 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지속시간 4시간에 누가 면적이 지금 20,
250 그리고 어떻게 되죠? 250에서 찾아보죠 한번. 최대값은 17.9죠. 지속시간 4시간, 누가면적 250에 대한 최대 강우는 19.0이에요. 과연 그렇게 되는지. 지금 4시간에 누가면적 19.0이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 더. 지속시간 14시간을 갖는 누가면적 1010에 대한 최대 강우는 31.5예요. 과연 그런지. 14시간 누가면적 1010 최대값은 31.5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서 이 표를 완성한 다음에 가로축은 면적, 세로축은 지속시간 내에 최대 우량, 그리고 각 지속시간을 범례로 해서 그리면, 그리고 가로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그림과 같은 DAD 곡선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4장 강수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